억지건역 중에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인천의 3개 자유경제구역, 인천 나머지는 다 과밀억제권역인데 3개 자유경제구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송도부터, 제가 다녀온 송도부터 한번 상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씨입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좀 생소한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송도 오늘 랜드마크시티에 대해서 상권을 오늘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2017년에 저희가 실제 투자됐던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장 상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랜드마크시티에 대해서 다들 좀 이게 랜드마크시티가 아파트 이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랜드마크시티는 송도에 보면 먼저 만들어진 109 지역과 209 지역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 구도심의 송도와 그 다음에 609와 809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랜드마크시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9와 809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어요. 블루코어 시티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랜드마크시티 역부터 해서 골프장 부지, 그리고 이제 요 중심 상업지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시티의 블루코어 시티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한동안 인천자유경제구역청하고 약간의 소송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공사가 이제 사업이 재개가 돼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단히 상업지구와 그 다음에 업무지구 그리고 골프장까지 아울러지는 되게 대규모급의 또 다른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니까요. 이런 호재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송도에서는 새로운 주거지로서 그리고 업무단지로서 약간은 구호 송도와 새로운 송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파트들 입지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그 해변하고 바다 쪽에 붙어 있어서 오션뷰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네, 방금 지도에서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요. 네네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아파트 송도 지구 단위를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와 M1에서 M4까지 주상복합 용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의 A 용지들, 그 다음에 주황색의 센트럴더샵과 그 다음에 호반 서밋 같은 경우가 바로 주상복합 용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는 용적률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 M1, M2 블럭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용적률이 500%대 이하로 집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230% 이하로 이제 집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밀집도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지역은 공동주택을 전체 면적의 80% 이하만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오피스텔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들이 20% 면적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약간의 꼼수죠. 주거로 쓰면서도 업무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 2층 오피스텔 블록 쪽에 1, 2층을 상업시설로 상가를 넣어서 이제 같이 짓다 보니까 약간 대규모로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상가의 보통 비율을 최소화해요. 왜냐하면 시행사나 이렇게 분양을 할 때 그래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A 블럭은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 M 블럭은 주상복합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에 그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상가 두 상권의 차이와 시세는 어떠한가요? 네, 일단 우선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상가의 차이는 아무래도 배우 세대가 둘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이 아파트 단지들에 배우 세대가 있고 그 배우 세대에 각 단지 내 상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 주상복합 단지에 있는 상가는 규모가 좀 커요. 일단 1, 2층 상가에 좀 땅도 넓게 차지하고 있고 상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업종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나마 단지가 좀 배우가 큰
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단지에는 2층까지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학원들,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를 딱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학원가로서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가셔서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좀 중심상업지에 몰리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요 준주거지 주상복합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상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상복합 지역들이 상업용지다 보니까 위치가 좋아요. 이 주상복합 용지에는 향후에 랜드마크 시티 여기 또 이제 들어오고 거기 연장돼서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또 여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역 출구 앞에 그리고 그 앞에 상업지를 같이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가치가 이 주상복합에 있지만, 근데 이 랜드마크 시티는 좀 특이한 거는 각 아파트 단지들이 각 크다 보니까 단지별로 단지 내 상가들도 임차료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비싼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 우선 마리나베이 상가 시세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9평 정도 되는 상가가 5천에 400 그리고 좀 이거는 조금 이제 코너 자리에 좀 비싼 자리고 약간 처지는 자리도 전용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이 다 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천에 200, 5천에 40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매매가도 거의 평당 1억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단지 내 상가지만 3,000세대가 넘는 단지 내 상가다 보니까 꽤 시세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징들이 왜 그러냐면 이 단지가 각 단지별로 거리가 꽤 길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더샵 마리나베이부터 센트럴 더샵까지 중심상업지구부터 이 단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멀거든요. 이 먼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단지 내에서 약간 가두리 같은 개념처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주민들은 이쪽 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랜드마크 시티에 있는 단지들은 현재 아직 상권이라는 게 막 중심상업지구가 막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아요. 겨우 이 센트럴 더샵에 좀 큰 상가가 하나 들어온 것 뿐이지 막 정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려면 멀리 구도심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차로만 이동하다 보니까 그냥 가까이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필요한데 그 시설들이 단지 내 상가 일부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내 상가 시세들이 상당히 높은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분양가도 그래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단지 내 상가와 중심상업지역 상가를 비교를 해보면 중심상업지역 상가가 한 두세 배씩 비싸요. 근데 이 지역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중심상업지인 센트럴 더샵의 1층 상가는 여기 제가 그래서 분양 당시 분양가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센트럴 더샵 1층 상가가 3억, 전용 9평짜리가 3억 8,300이었는데 그거와 유사한 사이즈가 마리나베이 더샵은 5억 7,500이 분양가였습니다. 물론 둘 다 지금 현재는 매매가가 1억 이상씩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떻느냐? 결국 저는 비슷해지게 갈 거라고 봐요. 특히 여기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중심상업지 상가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상가는 되게 중요한데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송도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상가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직접 투자하신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저희 고객분들하고 한 30교실 이상을 저와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요 센트럴 더샵 상가였습니다. 이 센트럴 더샵 상가는 일단 분양가가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용평당 4천만 원대 1층 상가가 2층 상가는 거의 전용평당 1,000만 원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예상을 했을 때 평당 10만 원대만 받아도 수익률이 꽤 괜찮은 상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다른 분들 거보다 제 거 실제 투자했던 사례 저는 금액을 크게 들이지는 않아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샀던 상가는 전용 면적이 한 7평 조금 넘는 조그만 상가였는데 여기에 현재 임차도 이제 우리 미용 관련 이제 업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되게 소규모로 또 법인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내용에 제가 지금 기획적으로 오늘 송도 랜드마크 시티를 다녀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송도, 영종, 청라, 인천엔 3개 자유경제구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법인 강의를 했지만
저도 이번에 법인 투자 수익률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 강의를 하면서 법인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신규 물건을 투자를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과밀 억제 권역에 투자할 때는 취득세가 3배 중과가 돼요. 그래서 9.4%의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더라도 뭐 한 3, 4억만 넘어가더라도 한 2,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비과밀 억제 권역,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과밀 억제 권역 중에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인천의 3개 자유경제구역, 인천 나머지는 다 과밀 억제 권역인데 3개 자유경제구역은 비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나 중과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 지역을 볼까 하다가 오늘 송도부터, 제가 다녀온 송도부터 한번 상권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제가 시리즈로 오늘은 송도, 다음은 영종, 그 다음은 청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직접 투자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투자했던 상가는 3억 1천에 이제 매입을 했고요. 현재 여기는 미용 관련 업으로 2천에 150만 원의 월세를 줬습니다. 근데 법인이 생각보다 과거 실적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에서 컨설팅이랑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실적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3억 1천짜리 매입에 2억 2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3억 1천에서 보증금 2천 빼고 2억 2천을 또 빼니까 거기에 취득세가 1,417만 2천 원, 4.6%가 들어가니까 1,417만 2,590원이 들어갔고, 또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낼 투자금이 6,750만 8,730원이 제 실투자금이 됐어요. 근데 월세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잖아요. 1,800만 원이고, 또 게다가 금리도 제가 여기 2.6% 했지만 실제는 2.4% 금리를 받았거든요. 2.6% 금리 적용했을 때 572만 원의 이자가 빠지면 이제 제 순수입은 1,228만 원이 됩니다. 6,700 투자해서 1년에 1,228만 원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연 투자 수익률 18.18%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법인세 부분이 나가는데, 물론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10% 내외 정도 법인세가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 투자는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용 7평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격이 쌌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건데, 사실 전용 7평대에 그 마리나베이로 가게 되면은 한 4억 5천 정도의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수익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잘 잡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운 좋게 저희가 이 센트럴 더샵이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사실은 되게 불확실성이 컸어요. 저희는 도면과 배우 세대를 보고서 투자에 나섰지만, 사실 제가 산 상가는 또 게다가 외부 상가가 아니라 내부 상가였거든요. 현재 내부 상가 임대료는 평당 20에서 25만 원 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센트럴 더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부 상가에 훨씬 더 포커스를 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분양가 차이도 컸어요. 분양가 차이도 컸지만 더 컸던 거는 이 대로 두 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8차선, 10차선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8차선, 10차선 맞은편에 현재 여기 호반섬이 공사 중이고, 요 아래의 상업지역이 아직도 계획조차 지금 없는 빈 땅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로변이 좀 흘러가는 상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센트럴 더샵 자체 이 내부 동선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선이 그 안으로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가서 보면 온갖 프랜차이즈들이나 또 슈퍼마켓 각종 업종들이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보다 보면 결국 얼마나 저렴하게 투자하고 배우 동선 어떻게 보느냐 되게 중요한데, 제가 투자했던 사례는 이런 정도 한번 해봤었고요. 저희 고객분들이나 저희나 다 잘, 그래도 전호실 공실 없이 잘 임대가 맞춰진 아주 괜찮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